여러분, 수십 년의 희로애락을 함께 지나오신 남편분들, 그리고 아내분들, 오늘 저는 건조한 이론을 가진 심리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이자 딸로서, 그리고 차가운 침실 안에서 말없이 오가는 속삭임들을 평생 들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안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진실 하나, 아마도 여러분이 평생의 동반자를, 그리고 황혼의 친밀함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는 비밀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결코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인생을 함께한 남편이 만져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7군데의 신체 부위, 7개의 황금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지난 40년간 제 아늑한 상담실 안에서 저는 5,000쌍이 넘는 부부들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과 서로를 꼭 잡는 손,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미소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의 마지막 속삭임, 유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평생을 온화하고 인내하며 사셨던 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단다. 그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 집, 착한 아이들. 하지만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은 엄마에게 한 번도 준 적이 없단다. 그는 한 번도 엄마를 제대로 만져준 적이 없었어.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슬픈 미소를 입가에 띠셨습니다. 그런 접촉이 아니란다. 내 아버지는 한 번도 엄마 손을 제대로 잡아준 적이 없어. 그의 손은 언제나 조급하고 뻣뻣뻣했지. 그는 엄마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거나 목덜미를 부드럽게 매만져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걸 몰랐어.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침대 위에서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곳에서마저 실패했단다.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좋은 남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 몸의 언어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이해받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어머니를 평생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을 바쳐 이 조용한 언어, 살갗의 언어, 애정 어린 손길의 언어를 해독하여 다른 어떤 여성도 그런 외로움을 안고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세상 수백만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남편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문득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가 손이 더러워서 라는 핑계를 대며 슬며시 손을 뺄 때, 혹은 요리하는 그녀를 뒤에서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가 몸을 뻣뻣하게 굳히며 어색해하고 저리 가요, 거추장스러워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아내가 날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한테 질렸나 봐. 이 나이에 로맨틱한 척하려니 참 바보 같군. 여러분은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상처받고 그리고는 여러분 자신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가족상담학회의 최근 연구가 증명한 진실입니다. 60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론토의 여성이 남편의 스킨십을 간절히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편의 방식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서툴고 거칠며 섬세하지 못한 표현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집게처럼 꽉 쥐는 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뻣뻣하고 소유욕 넘치는 포옹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무언가, 그녀 자신도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르는, 그리고 당신은 더더욱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모르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연구에서 파이실버터의 여성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신의 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전구를 가는 법은 알고 장부를 계산하는 법은 알지만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바로 곁의 지도, 그 몸의 지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엇갈림이 생기는 걸까요? 73세의 아마추어 시인이자 매우 예민한 영혼을 가지신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녀는 남편의 외도나 폭력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최 선생님은 좋은 분, 온화하고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박영희 씨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저를 만질 때마다 불편해요. 그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요. 그의 마음속에 애정이 가득하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의 손은 말을 할 줄 몰라요. 그저 쥐고 움켜잡고 거칠게 문지를 뿐이에요. 그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는 다가와 제 등을 문지르지만 마치 마룻바닥을 닦는 것처럼 세게 문질러요. 제 손을 잡을 땐 제가 도망갈까봐 두렵다는 듯이 꽉 쥐어요. 마치 그가 저를 여성이 아니라 기름칠이 필요한 기계, 물건처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손이 닿을 때 제 마음은 다쳐버려요. 그녀는 잠시 멈춰 눈물을 닦고 저를 뇌리에 박히게 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의 손길이 그리워요. 그가 안아주길 간절히 바라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차라리 만지지 않는 것이 그 불편한 느낌을 견디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를 피하게 돼요. 다른 상담 시간에 그녀의 남편 최 선생님은 무력감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피곤해 보여서 마사지를 해주고 싶은데 아프다고 해요. 산책할 때 손을 잡고 싶은데 손을 빼버려요. 젊었을 때처럼 하면 싫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서운해하는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해의 비극.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갈망하지만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남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 전체, 특히 노년의 성과 친밀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가르쳐 온 사회 전체의 잘못입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교육이 없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나눌 기회도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강하고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섬세해지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인내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지함을 안고 결혼 생활로 들어와 불필요한 마음의 상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접촉의 언어를 다시 배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할 7군데의 신체 부위는 단지 몸의 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7개의 황금 열쇠, 7개의 신비로운 관문입니다. 각 관문은 올바른 방식으로 열릴 때 단지 육체적 쾌락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영혼, 그녀의 감정, 기억, 그리고 가장 깊은 신뢰가 담긴 비밀의 정원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그것은 그 어떤 미사역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열쇠들을 건네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녀가 행복하게 억지 미소가 아닌
진정한 만족감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황혼의 세월을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고 깊은 두 번째 신혼여행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저와 함께 가시지요. 모든 편견과 어색함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새로운 춤, 손가락의 춤, 손바닥의 춤, 그리고 온 마음의 춤을 배우기 위해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어쩌면 여러분 결혼 생활의 전환점, 재탄생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 열쇠를 탐험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침묵과 말없는 오해의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사랑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7개의 황금 열쇠를 건네드리기 전에 우리는 그 자물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닌 여성의 뇌라는 복잡하고 다채로우며 지극히 강력한 세계 안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남편분들, 당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왜냐하면 여성의 뇌, 특히 당신과 함께 반세기를 지나온 그 뇌는 남성 뇌의 작은 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우주이며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다른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뚜렷하고 기묘하게 아름다워집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남성의 뇌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것은 집중하고 목표를 향하며 논리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욕망이 솟아오를 때 그것은 A 지점 자극에서 B 지점 절정까지 직선 경로를 따릅니다. 효율적이고 단호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는 화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양입니다. 그것은 광활하고 깊으며 감정에 잠재된 해류, 기억의 산호초, 그리고 감성의 비밀스러운 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도에 따라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 대양을 휘젓기 위해 당신은 단지 돌멩이 하나를 던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바람을 일으키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달의 주기를 이해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밀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최신 연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60세 이상 여성의 뇌에서 감정과 촉각을 담당하는 부위, 체성감각 피질과 변형해가 남성보다 5배 이상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아내에게 접촉은 결코 단지 접촉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쓰다듬음, 모든 포옹은 그녀의 뇌에서 분석되고 해독되며 이 접촉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존중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단지 조급하고 이기적인 행동인가, 와 같은 일련의 감정들과 연결됩니다. 잘못된 방식의 접촉은 당신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녀 감정의 대양 전체에 분노의 파도를 일으키거나 실망감 속에 얼어붙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식, 섬세하고 감정이 담긴 접촉은 황홀경의 해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AIST, 바이오내공학과에서 나온 더욱 놀라운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노년 여성의 피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역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의 감각 수용체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부는 처녀 시절처럼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략적 지점, 몸의 몇몇 비밀스러운 오아시스에서는 민감도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아내의 피부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정원 전체가 푸르러서 당신이 어디를 만지든 꽃이 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정원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많은 땅이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귀한 꽃들, 희귀한 난초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연약하고 민감해졌습니다.
그것들은 어디에 물을 주어야 하는지, 어디에 빛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가장 부드럽게 그것들을 만지는 법을 아는 섬세한 정원사를 요구합니다. 그녀 인생의 연인인 당신의 임무는 정원 전체를 희망 없이 파헤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귀한 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어디를 만지느냐와 어떻게 만지느냐가 몇 배는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젊음의 강렬하고 불같은 힘은 더 이상 효과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궁극적인 무기는 바로 섬세함, 이해심,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시인의 영혼을 가진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뭔가 강하고 남성적인 것을 해야만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 갈망하는 것은 폭풍이 아니라 부드러운 소나기예요. 저는 화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시냇물이 필요해요. 저는 정복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소중히 다루어지고 싶어요. 정복당하는 것과 소중히 다루어지는 것, 완전히 다른 두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두 접근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사랑을 시작하고 싶을 때 매우 목표 지향적인 그 행동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만집니다. 당신들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모릅니다. 여성의 뇌에게 그것은 극도로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것은 낯선 손님이 집주인의 거실 문을 노크하지도 않고 곧장 침실로 들이닥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과정, 모든 의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뇌는 전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전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감각의 전이의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서서히 데워져야 하고 열려야 하며 애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이는 당신이 가장 민감한 부위들을 만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한 부위들, 직접적인 성적 의미가 없는 부위들을 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드러운 접촉의 춤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귀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는 연주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악기를 움켜쥐고 즉시 활을 강하게 긋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의 나뭇결을 감상할 것입니다. 당신은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아낼 것입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줄을 조율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존중을 표현합니다. 당신 안에의 몸이 바로 그 귀한 바이올린입니다. 열정적인 곡을 연주하기 전에 당신은 그 악기를 조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율이란 바로 겉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신경과 감정을 잇는 엄청난 힘을 가진 신체 부위들을 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목덜미를 만질 때 당신은 단지 살갗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신경계에 안전 신호를 보내 긴장을 풀고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손을 마사지할 때 당신은 단지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고를 알고 있소. 나는 이 손을 소중히 여기오. 당신이 그녀의 쇄골 위를 부드럽게 스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여전히 여성스럽고 매혹적인 여자요. 이러한 접촉들이야말로 교향곡의 서곡을 이루는 음표들입니다. 그것들은 서서히 안전함, 존중, 그리고 갈망의 분위기를 쌓아 올립니다. 그것들은 그녀 감정의 대양을 따뜻하게 두고 기대감의 잔물결을 만듭니다. 오직 그 대양이 준비되었을 때, 그 파도가 충분히 커졌을 때만이 당신의 더 강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공명을, 열정의 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곡을 건너뛰는 것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서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침실에서 실패한 수많은 남편들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단계들을 건너뛰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부드러운 접촉의 춤에 통달했을 때 당신은 새로운 권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아내의 몸을 읽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모든 숨결, 가벼운 전율, 만족스러운 한숨을 통해 그녀의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을 더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인, 예술가가 되어 당신 자신의 손과 마음으로 쾌락의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멋진 부분입니다. 당신이 이 섬세한 접촉들을 통해 그녀에게 황홀경을 선사하는 데 집중할 때 당신 자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성능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그녀가 더 기분 좋게 느낄까? 라는 질문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가짐의 변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의 전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욕망은 압박이 아니라 연결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체적인 7개의 황금 열쇠로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남자의 화살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성의 대양 위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부드러운 접촉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해낼 때 당신은 단지 그녀의 몸을 여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조차 못했던 친밀함과 열정의 새로운 세계 전체를 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열쇠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친구요, 이제 당신은 이해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성의 몸이 정복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비밀의 정원이며 소중히 다루어야 할 귀한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부드러운 접촉의 춤을 배울 준비, 연인이자 예술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7개의 황금 열쇠, 그 정원 안에 숨겨진 문들을 여는 7개의 비밀을 건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눈앞에 새로운 친밀함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 평온의 계곡. 목덜미와 귓불 뒤의 경계. 당신의 여정을 바로 이곳. 귓불 바로 아래에서 시작하여 목 뒤 헤어라인을 따라 이어지는 부드럽고 따스한 땅에서 시작하십시오. 왜 이곳일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기이하게도 여성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인 동시에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어떤 경계심도 일으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이 부위는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이완의 지휘자인 미주신경이 이 얇은 피부 바로 아래를 지나갑니다. 당신이 이곳을 부드럽게 만질 때 당신은 그녀의 뇌에 직접적으로 진정해, 긴장을 풀어, 당신은 지금 안전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숨결은 깊어지며 그녀의 온몸은 실내 속에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경주가 아니라 춤입니다. 존중이 담긴 제스처로 시작하십시오. 부드럽게 당신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겨 하얀 목덜미를 드러내십시오. 그 행동만으로도 여성에게는 섬세한 유혹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보고 싶소, 탐험하고 싶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검지와 중지를 사용하십시오. 귓불, 바로 뒤에 부드럽고 오목한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눈을 감고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 아주 천천히 목의 곡선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오십시오. 압력은 잊으십시오. 당신이 깃털 하나로 그녀의 피부 위에 선을 그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압력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움은 그녀의 신경말단이 놀라움과 즐거움 속에서 노래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3초간 내려오고 잠시 멈춰, 멈춰 당신 손가락에 온기를 전달하고 다시 3초간 올라오십시오. 그녀의 호흡에 당신의 움직임을 맞추십시오. 그녀가 숨을 들이쉴 때 당신은 올라갑니다. 그녀가 숨을 내쉴 때 당신은 내려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 몸의 리듬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닌 68세의 이순자 씨는 제게 이렇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TV를 보면서 무심코 손을 뒤로 뻗어 제 목덜미를 쓰다듬어 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간단한 제스처일 뿐인데,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껴요. 마치 제가 다시 수줍은 소녀 시절로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다시 설레기 시작해요. 보이십니까?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방식의 단 한 번의 접촉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 생명의 강. 맥박이 뛰는 손목 안쪽 목덜미의 평온한 계곡에서 당신의 여정을 손으로 이어가십시오. 하지만 그냥 손을 덥석 잡지 마십시오. 아주 특별한 지점.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그곳을 찾으십시오. 손목 안쪽, 푸른 힘줄 위, 생명의 고동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단지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교감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이곳을 만질 때 당신은 단지 살갗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심장 박동을 간접적이지만 지극히 친밀한 방식으로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행하십시오. 마치 작은 새 한 마리를 쥐듯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십시오. 다른 손으로 당신의 엄지손가락을 그녀의 손목 안쪽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원을 그리십시오.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당신의 엄지 아래에서 그녀의 맥박이 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생명이 흐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행위는 최면과도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그녀의 뇌에 당신이 단지 그녀의 몸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 그녀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평온함과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장난기 어린 눈빛을 간직한 75세의 정명자 씨는 제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그녀가 주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매우 긴장되고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회상했습니다. 제가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던 남편이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말할 기운도 없으셨지만 그분은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목, 맥박이 뛰는 그곳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셨어요.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원장님 아세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만 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죠. 저는 그분이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다시 돌봐주시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은 잠을 잤어요. 손목의 접촉, 작아 보이는 행동 하나가 두 영혼을 치유하고 연결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 여신의 옥빛 만완, 쇄골 주위의 오목한 부분. 이제 여성성과 섬세함으로 가득 찬 땅으로 이동합시다. 쇄골 부위입니다. 친구요, 이것은 단지 뼈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여성에게 선사한 목걸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목이 약간 파인 옷을 입는데 그것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땅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칭찬해 줄 만큼 충분히 섬세한 남자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되십시오. 거칠게 만지지 마십시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처럼 당신의 검지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쇄골의 곡선을 따라 가슴 중앙에서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스치십시오. 당신의 손가락 아래에서 그 가느다란 뼈를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 목 아래 두 쇄골 사이에 부드럽고 오목한 곳을 찾으십시오. 이곳은 중요한 경혈, 민감함으로 가득 찬 옥빈만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끝을 그곳에 놓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단지 당신 손가락의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가게 두십시오. 항상 기품이 넘치는 71세의 김영숙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쇄골 위를 손가락으로 스칠 때 저는 유격적인 자극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마치 그가 예술작품, 귀한 보석을 감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그런 방식으로 저를 만질 때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아름답고 여성스럽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느낌, 그것이 그 어떤 직접적인 접촉보다 더 자극적이에요. 예술작품으로 여겨지는 느낌. 친구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더없이 귀한 선물입니다. 네 번째, 열쇠 버팀목의 강, 등 중앙의 척추 라인 등, 광활하고 종종 잊혀지는 땅. 남편들은 보통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만 등을 떠올리고 등을 두드려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방식마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주먹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갈망하는 것은 주먹질이 아니라 쓰다듬음, 버팀목이 되어주는 손길입니다. 척추는 몸의 중심축이며 뇌와 나머지 왕국을 잇는 다리입니다. 척추를 따라 쓰다듬는 것은 마치 주요 신경 고속도로를 따라 사랑과 평온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를 엎드리게 하거나 당신 앞에 앉게 하십시오. 손가락이 아닌 두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손바닥은 넓은 면적과 자연스러운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 손바닥을 척추 양옆, 목 바로 아래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주 느린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척추 양옆을 따라 허리까지 손을 미끄러뜨리십시오. 마치 구겨진 비단 시트를 펴는 것처럼 적당하고 견고한 압력을 사용하십시오. 허리에 도달하면 양옆 엉덩이 쪽으로 손을 스치고 다시 위로 올라오십시오. 끊김없는 연속적인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녀의 신경계 전체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하루 종일 어깨에 짊어졌던 짐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대시오. 나는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오. 69세의 오정희 씨는 남편의 습관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5분 동안 그녀의 등을 쓸어준다고 합니다. 단 5분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날의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편이 등을 쓸어준 날 밤에는 잠도 아주 잘 오고 좋은 꿈만 꿔요. 마치 남편의 손이 모든 악몽을 쫓아주는 것 같아요. 악몽마저 쫓아주는 손길. 부드러운 접촉의 힘은 참으로 기적 같지 않습니까, 친구요? 저는 당신에게 7개의 황금 열쇠, 당신이 사랑하는 여성의 비밀의 정원으로 통하는 7갈래의 오솔길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빈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제 상담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7번의 접촉이 실제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당신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82세의 홍길동 선생님과 그의 아내 79세의 김춘자 여사를 만나보시죠. 그들은 45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그 기간은 많은 젊은이들의 평생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그들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부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에 앉도록 강요된 2명의 낯선 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소파의 양끝에 차가운 공간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상담 내내. 그들은 한 번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이셨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계신 홍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10년 넘게 각방을 써왔습니다. 제가 그 문제가 생긴 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되더군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실패와 마주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점차. 우리는 자식들이나 전기의 요금 고지서 이야기 외에는 아무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언제나 짜증을 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고 웃어주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은 기품 있게 쪽진 은발머리를 하셨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있는 김 여사님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워한다고요?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지 서운했어요. 그가 더 이상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그는 더 이상 저를 만지지 않았어요.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고 안아주지도 않았죠. 저는 제 자신의 집에서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때로는 일부러 그의 앞에서 새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해보기도 했지만 그는 TV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었죠. 저는 제가 늙고 못생겨졌다며 더 이상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의 침묵은 저에게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고통받고 있었고 모두 연결을 갈망하고 있었지만 침묵과 잘못된 억측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떤 복잡한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홍 선생님에게 숙제 하나를 내드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홍 선생님, 다음 일주일 동안 매일 우리가 이야기했던 7부위 중 한 곳을 골라 단 몇 분간 만져주세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만져주기만 하세요. 홍 선생님은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원장님? 네, 그게 다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얼음장 같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색함,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홍 선생님은 숙제를 실행했던 첫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평원의 계곡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그가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죠. 각자 소파 구석에서요. 심장이 북처럼 뛰더군요. 용기를 내는데 거의 30분이 걸렸어요. 손은 땀으로 흠뻑 젖었죠. 저는 아주 천천히 아내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듯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목덜미를 만지려 했습니다. 세상에, 원장님 아세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마치 처음 만나는 여자를 대하는 것처럼 긴장됐죠. 제 손은 몇 초간 공중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하고 손을 거두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원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손가락을 그녀의 귀 뒤 피부에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휙 돌아보며 제가 미친 짓이라도 한 것처럼 극도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가 저를 빤히 쳐다볼 때 그녀 눈 속의 놀라움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나서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희미해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긴 밤 끝에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늙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고 그의 눈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김 여사님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셋째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홍 선생님은 목덜미와 손목을 연습한 후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버팀목의 강 의식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을 돌려 옆으로 눕혔습니다. 그는 그녀의 등을 목덜미에서부터 허리까지 아주 천천히 고르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부드러움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갑자기 그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꼭 껴안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게 너무 그리웠어요. 그녀가 흐느낌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손길이 너무 그리웠다고요.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더욱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김 여사님이 자신의 베개를 들고 홍 선생님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방문 앞에 마치 시집온 새색시처럼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같이 자요. 당신 온기가 그리워요. 홍 선생님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매일 밤 서로를 마사지해주며 잠든다고 합니다. 홍 선생님은 45년 만에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좋은 집, 좋은 차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필요했던 것은 단지 하나의 손길이었더군요. 저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아닙니다. 홍 선생님, 당신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7개의 황금 열쇠가 가진 힘을 가장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또한 당신만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777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즉, 7군데의 신체 부위를 하루에 최소 7분씩 그리고 7주 동안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정이지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첫째 주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두 부위. 목덜미 평온의 계곡과 공전이의 이마 안전의 땅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들은 신뢰의 관문을 여는 2개의 열쇠입니다. 둘째 주 그녀가 접촉에 익숙해졌을 때 손목 생명의 강과 팔꿈치 기억의 들판을 추가하십시오. 이것들은 여성성과 달콤한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섬세한 접촉입니다. 셋째 주 이제 더 상징적인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쇄골 여신의 옥빛 만퉁과 등 버팀목의 강. 이것들은 존중과 보호의 접촉입니다. 넷째 주 마지막으로 발목, 온기의 근원, 복을 추가하여 지도를 완성하십시오. 다섯째 주부터 이제 당신은 진정한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관찰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느 부위가 그녀를 가장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게 합니까? 어느 부위가 그녀의 몸을 가장 부드럽게 만듭니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두 사람만의 춤으로 만드십시오. 하지만 친구여, 기술은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몇만 배는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을 숙제처럼 완수해야 할 의무처럼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아내가 잔소리를 멈출까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녀는 즉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생명력을 잃을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십시오. 그녀를 만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그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에게 청춘을 바치고 당신의 아이들을 낳아주고
당신과 함께 온갖 풍파를 헤쳐온 그 여성을 바라보십시오. 사랑과 감사가 당신의 심장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심장에서 팔을 타고 당신의 손가락 끝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당신의 손은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접촉은 하나의 기도, 하나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 춤을 추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전입니다. 그때는 두 사람 모두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연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는 너무 피곤한데요 라고 말할 것을. 좋습니다. 그렇다면 TV를 보면서 해보십시오. 각자 구석에 앉아있는 대신 가까이 다가앉으십시오. 뉴스를 보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손목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드라마를 보면서 그녀의 다리를 당신 무릎에 올려놓고 발목을 마사지해 주십시오. 친밀함을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디스코가 아니라 왈츠입니다. 만약 그녀가 거부하면 즉시 멈추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싫어, 아파. 당신의 존중은 수천 번의 쓰다듬음보다 그녀를 더 감동시킬 것입니다. 손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차가운 손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몸을 움츠러들게 할 것입니다. 그녀를 만지기 전에 두 손을 비비십시오. 향기를 조금 사용해 보십시오. 라벤더나 캐모마일 정유 몇 방울을 손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부드러운 향의 핸드크림을 사용하십시오. 향기는 기억과 감정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친구여, 황혼의 사랑은 쇠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류입니다. 청춘의 열정의 불꽃은 잦아들었을지 몰라도 이해와 부부의 정이라는 온기는 훨씬 더 깊고 지속적입니다. 이 7개의 열쇠는 바로 당신이 그 온기를 다시 지피고 남은 세월 동안 두 사람 모두를 따뜻하게 할 불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여인이 더 이상 단 하루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녀 또한 당신과 마찬가지로 만져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녀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